안녕하세요. 버선의TV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및 유류분 소송에 있어서 배우자의 상속권, 특히 그 중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 특별수익 인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실 허윤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배우자에 대한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실 텐데요. 네. 일단 배우자는 항상 직계 비속 또는 네.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그렇죠. 되고요. 만약에 직계 비속이나 존속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되잖아요. 예. 그 상속분도 다른 상속인에 비해서 5할을 가산해 주니까 네. 배우자의 상속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민법은 균분 상속 원리를 채택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해서는 5할을 가산해서 특별히 우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근데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배우자의 상속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배우자의 상속권 강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다는 거는 결국 네. 배우자는 일반 상속인인 자녀들과 달리 그렇죠. 망인의 평생 반려자로서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했던 측면과 네. 배우자의 이제 사후 부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 취급을 받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배우자의 특별 수익이 무엇이고 상속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민법이 그 상속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상속인들 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조정하는 제도로 크게는 이제 특별수익제도와 기여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또 민법에서 이제 1008조와 1008조의 2에 나란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배우자의 기여분, 네. 특별수익 말고 기여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실제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네. 그리고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가 받은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결국 이제 망인이 남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공동 상속인들은 균분 네. 해서 나누게 되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5할을 더 가산해서 받게 되는데 네. 사실 뭐 법정 상속분대로 이렇게 정해진 대로 받으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균분 상속하면은 뭐 n분의 1로 나누면 그만 아니냐, 네. 복잡할 게 뭐 그리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망인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남은 재산만 있고 그것만 딱 상속 재산이다라고 하면은 뭐 복잡할 건 없죠.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 생전에 증여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생전에 증여가 있는 경우 민법 제 1008조에 의하면은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중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증여와 유증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증여는 사전에 증여한 걸 얘기하는 것이고 네. 유증은 돌아가시면서 유언에 의해서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특정한 자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유증이라고 해서 유증 부분은 사실은 남은 재산에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다툼이 없습니다. 근데 증여는 생전에 어떤 상속인한테 특정 상속인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있었는지 증여가 있었다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상속인들끼리 당신은 더 많이 받아갔잖아. 나는 조금 받아갔어. 이 얘기가 결국은 이 특별수익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수익이 있다면 이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켜서 네.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재산이 이만큼이 있다면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시켜서 여기에서 법정상속분, 균분상속의 원리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상속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증여와 같은 특별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망인이 사망하실 때 남겨진 재산뿐 아니라 네.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모두 합해서 네. 공평하게 분배해야 되는데 네. 근데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를 했다고 해서요. 예. 무조건 상속 재산이나 유류분에 포함되는 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여 이꼴 특별수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한 그 판례들은 계속 있어 왔고 최근에 비교적 좀 잘 정리한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된 판례 그 특별수익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자료 화면처럼 제시를 했습니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원칙으로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 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당의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에 그의 몫을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상당히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추상적인데요. 엄청 추상적이죠. 네. 예,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유명한 판례일수록 이런 판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할 때는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케이스로 판단을 해라라는 네.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같은 판시에서 증여지만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판단 기준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여는 받았지만 이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받은 게 아니야. 네. 별도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받은 것이야라고 하면 이 증여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그 제외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그 증여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고 이 1번이 핵심입니다. 뒤에 부분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성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네. 결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생전에 받은 증여가 어떤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내지는 어떤 재산 유지에 기여를 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증여받았다기보다는 어떤 대가의 의미로 받은 거기 때문에 상속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의 핵심은 또 특별한 부양 내지 그 기여가 대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을 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있을 경우에 이 증여와 수증자가 증여할 당시에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대가다라고 뭐 증여계약서에 있다든지 라고 하면 그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것이 없다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그리고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일반의 상식과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되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특별수익 제외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들어보셨겠지만 이것도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네. 예, 역시 쉽지가 않네요. 네. 어쨌든 이제 이 기준을 보면 생전의 증여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또 네.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라면 이제 특별 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결국은 증여가 곧 특별수익은 아니라는 좀 원칙을 제시한 것이고요. 오늘의 주제인 그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에 대한 판례를 보시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2011년에 선고된 판결이고 이 판례도 좀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이제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배우자인 경우 그 배우자는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 해온 경우 이게 결국 앞에 판례에서 봤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어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 대가 재산 유지의 대가가 있는 경우라고 본 것이고 네.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자녀들보다는 쉬워서 배우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그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게 본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뭐 정리하면 결국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네. 다른 자녀들에 비한 것보다 이제 넓게 인정되는 그러니까 배우자의 상속권을 보장하겠다 네, 이런 네, 취지로 보면 되겠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서 좀 비슷한 중복되는 부분들이 개념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핵심 단어는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 특별한 부양인데 이게 결국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기여분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여분이라는 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에서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양한 자에 대해서 상속분을 따로 떼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념을 사전 증여에 좀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이. 네. 그래서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이 재산을 상속 재산에 무조건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기여한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은 고유한 몫이다. 그 증여받은 특히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넓게 인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지금의 판례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배우자의 특별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이제 증여를 받은 재산은 뭐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에서 특별 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상속권을 이제 강화하거나 배우자의 뭐 특별한 지위, 특히 상속인에 대한 네. 부양이나 기여 등의 네. 대가로 보았을 때는 이런 특별 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네. 가능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 구플랜 상속문제연구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